안녕하세요. 대어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액트지오 관련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불안전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제가 강조했던 부분 하나가 있었죠. 이 경제성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의혹들을 물리치고 더 강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주소지가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업세를 체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된 사항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동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월 8월 전당대회 전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정세가 악화되면서 흥구석의 주가 역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유가의 방향성도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중장기 수요가 견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흥국석유의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흥구석유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봤을 때 장 초반입니다. 1% 이상의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패턴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 자체는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시기 혹은 유가가 어떤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시기에 흥구석의 주가도 상승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좀 리스크가 강하게 터져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현재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초반에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매도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유가적인 흐름세 그리고 중동에 대한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액트지오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서서 확인을 해봤지만 의문점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 자체가 자택인데 직원 규모가 14명이다. 뭐 소규모라고 사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영업세 체납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산업부 차관께서 영업세 체납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에 대한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뭐 체납을 몰랐다라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추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의 문제는 경제성과 이어지는 것이냐. 자,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7월 달에 시초에 대한 위치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1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제성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석유 테마가 들썩들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죠. 북부에 로켓을 170여 발을 퍼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고위지휘관 폭사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유엔의 학교도 공격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뭐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이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가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유가 같은 경우 원유 재고량 자체가 좀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유 재고량이 높게 나오면 유가는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사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유동성 자체가
이 원유 시장에 들어왔다 때문에 유가 역시 이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적인 부분을 확인을 할 때 제조업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6월 30일 날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수요적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7월 1일 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원자재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유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흥구석유 가격적인 흐름세 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패턴적인 모습 확인을 했죠. 정세가 악화될 때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아주었다. 최근에는 동해에 석유랑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해줬던 이 모습인데, 이 동해의 석유가스에 대한 부분이 경제성이 입증이 되면 추후에 더 가파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7월 8월이 있죠. 정치 일정이 다가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겠죠. 이스라엘과 이란 뭐 치고받고 싸우는 인명 피해가 있고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와 내용들이 나와준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이 흥구석유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봉의 흐름상 조금 길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주가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선 구간에서는 지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보여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6월 3일날 기록했던 이 최고가를 목표를 최고가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포인트로 삼는 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면 주가가 하락할 때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위에 상승을 할 때 6월 3일 기록했던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를 포인트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 정세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란 이 전쟁 관련된 리스크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월 12일이죠. 전거래일, 그리고 6월 10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집세, 뭐 개인이 매도를 할 때 외국인은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을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에서 이 석유가스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한 번 더 출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흥구석유 역시 어떤 강한 모멘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